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록도에서 뭐 여기는 뭐 ALU하고 뭐 SRAM, EEP로 뭐 그런 부분들만 떼서 그 표시를 한 것이고요. 여기 굵게 표시된 이 라인이 데이터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U는 연산 장치예요. 우리가 실제 어셈블러로 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를 어,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C 컴파일러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때 뭐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혹은 내부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램이라든가 여기 데이터 램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연산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드레싱이 뭐 다이렉트 뭐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저희가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 컴퓨터 구조 아이고, 컴퓨터 구조론에 대한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처음에 레지스터가 나오죠. MCU는 레지스터만 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레지스터의 사용법 그리고 레지스터의 어떤 각 비트별 어떤 그 동작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상태 레지스터 SR리지 레지스터죠. 우리가 SR리지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 뭐 C, G, N, V, S, HT 다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C 언어를 통해서 할 때는 다른 것 크게 건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어떤 연산 후에 혹은 어떤 동작 후에 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건데 우린 여기서 비트 7번 I 레지스터 즉 전역 인터럽트 이네이블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각각 뭐 외부 인터럽트든 시리얼 인터럽트든 AD 컨버터든 타이머 카운터든 각각의 인터럽트가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할 수 있고 또 디세이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인터럽트를 다 설정한 후에 내가 한 비트로 즉 이 I 비트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SR리지 레지스터의 비트 7번의 I 비트를 1로 해주게 되면 자, 셋을 해주게 되면 어, 전체 그 인터럽트를 어, 막아주는 것이고 0으로 만들면 인터럽트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하게 쓰는 거라서 인터럽트에서 항상 중요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우리가 C원에서는 뭐 SREG 그리고 와해서 0x80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에비어스 같은 데서는 SEI 혹은 또 CLI 해서 함수를 쓰기도 해요. 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갈 것이고요. 스택 지금 얘는 스택에 대한 레지스터인데요. 스택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임시 데이터, 국소 변수, 인터럽트 또는 서브루틴 실행할 때 리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스택 포인터는 이런 스택 관리를 위해 포인터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비트죠. 자, 우리가 스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죠? 스택. 스택은 항아리와 같다고 했어요. 항아리.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면 0, 0, 다시요. 0, 1, 2 이렇게 쌓이는 순서대로 나올 때는 반대로 2, 1, 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irst in, last out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이거와 반대되는 Q라는 게 있죠. Q, Q, Q를 이렇게 쓰나? Q, E, U 인가 이렇게 쓰죠. Q는 반대죠. first in, first out인 거죠. Q는 이렇게 생겼죠. 0, 1, 반대로 했죠. 0, 1, 2
이런 순서로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0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택 포인터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이거 씌워 넣었을 때는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택이란 구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인터럽트를 할 때 그 스택에 내가 돌아올 리턴 주소를 저장을 하거나 혹은 어떤 함수를 콜했을 때 그 함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갈 때 내가 기본적인 어떤 그 저장해야 될 데이터들을 스택에 저장했다가 리턴이 되면서 꺼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실제 우리는 크게 뭐 고려하고 쓰지는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C 프로그램 장치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RAM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은 사실 내부에 4kg 정도만 쓸 수 있는데, 사실 외부에다가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더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꼭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영역에 어떤 IO를 두어서 그 메모리를 할당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뭐 LCD도 가능하고요. 뭐 LCD를 가지고서 이 어드레스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가공을 해서 쓰시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그 C포트라든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주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보시면서 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외울 필요는. 근데 자주 쓰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손에 있게 되니까 뭐 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조금씩 봐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네요. 예. 자, EEPROM 데이터 메모리. 자, EEPROM은 데이터 메모리야, 데이터 메모리. 코드가 내가 짠 프로그램에 코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데 내가 계속 보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뭐 핸드폰 같은 거든 기기에서 내가 어떤 설정을 해놨어요. 어떤 설정을 뭐 볼륨을 내가 7로 해놨는데 MP3를 껐다 키면 혹은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바꿔도 7로 유지가 되고 키면 7로 유지가 되죠. 그거는 내가 현재의 어떤 그 볼륨 상태를 저장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일반적으로 EEPROM에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KB의 데이터 그 EEPROM을 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SRAM에 쓰는 데이터와 EEPROM에 쓰는 데이터는 영역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RAM 같은 건 사실은 또 액세스가 빠르죠. 쓰고 읽고가. 근데 EEPROM은 읽을 때는 뭐 그렇지만 쓸 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예, 그래서 SRAM처럼 빠르게 읽고 쓰지를 못하고 그냥 데이터를 보관용으로 쓴다. 또 EEPROM은 쓸 때 데이터가 다 써졌는지 그걸 꼭 확인하고 다음 데이터를 쓰거나 다음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0만 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삭제, 쓰는 거나 삭제나 뭐 비슷한 뭐 기능이기 때문에 쓰는 거나 삭제 기능 10만 번 할 수 있고, 읽는 거는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EEPROM 주소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제어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액세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사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CD나 뭐 AD 컨버터, DA 컨버터 등을 어드레스 영역에 확장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4kB를 쓰고 있으니까 4kB 이상부터, 그러니까 0부터 4095까지는 SRAM 영역, 그러니까 아트메 갤리파의 SRAM 영역이고 4096부터는 우리가 외부의 데이터를 그 IO든 뭐 메모리든 이렇게 그 주변 기기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넘어가고요. 자, 메모리 락비트. 이거는 우리가 또 일일이 이 락비트의 어떤 그런 거를 그 값을 정해주진 않고 컴파일러가
우리가 에이블 스튜디오 같은 데서 락 배틀을 어떻게 걸어줄 것인지를 정해서 쓰고 있죠. 자, 보시면 어떻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퓨즈 비트에 대한 락 기능을 설정 안 하거나, 그리고 메모리 등을 프로그램 금지를 하거나, 또 메모리에 대한 프로그램 확인까지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떤 이 세 가지 설정을 가지고서 내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디 업체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넣어서, 이거는 프로그램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 라이트 한 후에 마지막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퓨즈비트도 보시면 내가 M103, 이 퓨즈비트도 우리가 프로그램 당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ISP로 다운로드를 할 때 퓨즈비트도 같이 라이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M103은 우리가 아트메가 103, 지금은 단종이 되어 있는데 아트메가 103에 대해서 호환 모드를 쓰겠냐 안 쓰겠냐에 되는 거고요. WTON, 이거는 와치독 타이머를 쓰겠냐 안 쓰겠냐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예, 전화가 왔었네요. 아이구야. 자, 그리고 WDTO는 와치독 타이머 동작을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OCD 이는 뭐지? 이건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JTAG을 내가 쓰겠느냐, 그 다음에 SPI 직렬 프로그래밍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옵션을 쓰겠느냐 등등이고, eSave, 이거는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라이팅할 때마다 플래시를 지우는데, 지울 때 EEPROM도 지워져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설정을 해놓으면 EEPROM이 지워지지 않고 플래시만 지웠다가 다시 라이팅이 되는. 그리고 내가 부트로드로 사용할 때 부트로드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리셋 벡터를 선택해서 쓰는데 이것도 우리가 설정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BOD를 enable. BOD는 뭐냐면 브라운아웃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자, 전원이 불안하면 MCU는 잘못하면 오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흔들릴 때 내가 리셋을 걸어서 그냥 안정한 상태로 다시 재가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브라운아웃 디텍터라고 하는데, 얘를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쓰는데 몇 볼트에서 할 것이냐, 4.5V에서 할 것이냐, 2.7V에서 할 것이냐 등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시간을 결정할 수 있고요. 클럭 소스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클럭을 결정할 때 이 CK 셀 가지고서 조정을 하는데, 외부 클럭을 쓸지 외부 RC 발전기를 쓸지를 결정을 하고요. 우리는 외부 크리스탈을 보통 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요거에 맞게 스타트 타임을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크리스탈 발진기를 쓴다고 했을 때 요런 경우죠. 이제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캐피스터하고 크리스탈을 연결해서 쓰고요. 그럼 내가 CK 옵션을 지정을 해서 CK 셀에 의해서 내가 전압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요것을 많이 쓰니까 요 스타트업 시간에 따라서 결정을 해줄 수 있으면 개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주파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30.768kHz의 낮은 주파수를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낮게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시스템 클럭이 낮으면 낮아서 전력 소모가 적으니까 이게 뭐랄까 동작이 빠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 발진기 외부에 이렇게 R과 C를 통해서 발진 회로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부에 또 물론 회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결을 해주시면 연결을 하고 CK 셀을 설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주파수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RC 발진기 같은 경우는 자, 외부에 크리스탈을 달지 않고 내부에 있는 RC 회로 발진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대 8메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CK 옵션 퓨즈 비트는 반드시 1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쓰는 데서는 거의 쓰지는 않을 건데 크리스탈 발진기를 달아서 크리스탈 발진기를 16MHz를 달아서 쓰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어떤 또 소저가 있냐면 우리가 전원을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서 클럭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소저가 있어요. 얘를 일반적으로 오실레이터라고 해요. 오실레이터. 그래서 외부 클럭 발진기. 자, 크리스탈 자체가 발진을 하지는 않아요. 크리스탈에 우리가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을 걸어주지만 이걸로 해서 발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발진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진 회로가. 그래서 이 크리스탈을 발진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외부 클럭 발진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오실레이터 소자를 전원을 넣으면 여기서 자동으로 클럭이 나옵니다. 클럭. 뭐 16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8메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연결을 할 때는 XTAL1에 연결을 합니다. 2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래도 크리스탈 발진기보다 외부 오실레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가 실무에서는 종종 더 많다고 봐야 되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128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지만은 주파수가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오실레이터를 달아서 쓰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셋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셋 소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셋 소스가 보면 여기 JTAG 리셋이 있고 와치독 리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걸어주는 리셋, 그 다음에 파워온 리셋, 브라운아웃 리셋이 있죠. 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파워온 리셋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원이 들어올 때 VCC에 전원이 공급되면 얘가 자동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전원이 들어오면 리셋을 걸어서 요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파워 온 리셋을 걸어줍니다. 그럼 내가 전원이 들어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리셋이 걸린 후에 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회로에다가도 보통 이렇게 캡을 연결해서 뭐 4.7 마이크로페럿, 뭐 10K 뭐 이 정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RST 이렇게 연결도 해줍니다. 얘 자체도 전원이 들어오면 자, 콘덴서가 지금 다 방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전원이 들어오면 전류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흘러서 여기 전위가 0V가 돼요. 0V가 됐다가 얘가 충전을 하면서 얘가 충전이 점점 충전되면서 이렇게 전압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특정 구간 동안 리셋이 되고 요 구간 동안은 요 구간 이후로는 안정화돼서 MCU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부 회로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해서 쓰지 않고 그냥 리셋 단자에 저항을 하나 이렇게 걸어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도 뭐 걸려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라운아웃 리셋 서킷 되었죠. 아까 BOD 브라운아웃 디텍터가 있었죠. 브라운아웃 디텍터가 뭐였죠? 실제 VCC 전압이 흔들리면 이게 내가 구동 전압 이하로 이렇게 전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언제 흔들릴까요? 뭐 우리가 그 코일이 달려 있는 것, 인덕터 성분의 모터라든가 릴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동작을 하면서 전류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MCU에 공급되는 전류가 떨어지면서 이 전압이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두면 이게 엉뚱한 동작을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브라운아웃 디텍터는 그거를 감지해서 리셋을 걸어줘요.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전원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었다면 내가 그 순간에만 막아줄 수 있게끔 리셋을 걸어줍니다. 그게 이제 내가 브라운아웃 리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압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4.5V에서 할 것이냐 2.7V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를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할 때 리셋이 또 걸리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치독 타이머. 와치독 타이머는 아까 전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죠. 감시견이 있는데 주인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딱 쓰다듬어 주면 가만히 있는데, 이거 주인이 쓰다듬어 줄 시간이 됐는데 쓰다듬어 주지 않아. 그럼 이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서 주인을 어떤 의식을 환기시켜 주는 거죠. 혹은 이제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얘를 계속, 그러니까 MCU에서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 와치독 타이머에 관련된 레지스터를 계속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 0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그러다가 이게 내가 0으로 리셋을 안 해서 어떤 엉뚱한 동작을 하다가 리셋이 안 되면 와치독 타이머가 MCU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가 자동으로 리셋을 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JTAG 리셋. JTAG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디버거 같은 걸 사용할 때 내가 얘를 진입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 사용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리셋을 걸어주는데 그때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CU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라가 나와 있는데 실제 이 같은 경우는 이 플래그를 보고서 내가 이 전에 리셋이 언제 어떻게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워치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셋을 된 후에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와치독에 의해서 걸렸구나, 혹은 브라운아웃에서 리셋이 걸렸구나, 혹은 파워 리셋에 의해서 리셋이 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셋 발생 원인이 나오네요. 그쵸? 파워 리셋은 전원이 공급될 때 NCU에 자동으로 걸리는 거고요. 외부 리셋. 자, 외부 리셋은 내가 로우 신호를 일정 시간 동안 인가되었을 때 MCU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리셋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치독 리셋은 워치독 타이머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요. 브라운아웃은 일정 전압이 임계 전압보다 낮을 때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JTAG 리셋은 JTAG를 사용할 때 그때 MCU를 걸어주는 리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 모드. MCU가 동작을 하면서 클럭을 계속 발생하면서 동작을 하면 전류 소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또 다른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꺼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스위치를 하루에 한 번만 켜. 그러면 굳이 얘가 계속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슬립 모드로 들어가 있다가 내가 스위치를 누를 때 살아나거나, 아니면 가끔 깨서 스위치가 눌렸는지를 확인하고서 동작을 해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슬립 모드는 배터리로 동작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배터리로. 그래서 이 저전력 소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저전력 소자들이 이제 배터리 사용을 많이 하니까 저전력 소자들이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저전력인 소자도 있지만 저전력을 위해서 슬립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CU에 사용하지 않는 모듈을 정지시켜서 소비 전략을 전략하는 동작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6개의 슬립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립 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MCU CR 레지스터에 SE 비트를 1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슬립 모드에 있는 동안 이네이블 되어 있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MCU는 인터럽트로부터 해제된다.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스위치 하나를 눌렀을 때 LED가 켜져. 자, 이 스위치를 외부 인터럽트로 연결하게 되면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동안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게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슬립 모드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 스위치에 맞는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립 모드에서 리셋이 발생하게 되면 슬립 모드가 해제되면서 리셋 동작을 수행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항상 모든 건 리셋이 우선이에요. 리셋이.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슬립 모드까지 해서 우리가 MCU의 어떤 그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포트, 우리가 IO 포트 A부터 포트 G까지 나와 있는 그 IO 포트를 한번 설명하고 그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 또 간단하게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여건이 되면 이